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오늘은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외출하세요.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월 26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합세지만 조금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0.25% 오르면서 950만 원대의 거래가 되고 있고 리플이 2% 오르면서 비교적 가장 큰 상승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래량 순위 보시죠. 전주에 비해서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총 거래량이 전주에 비했을 때 3조 정도 감소했고요. 반면에 스톤과 트론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4위와 5위로 처음으로 순위권에 진입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 분석해 주실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6월에 이 암호화폐 과세 방안이 나온다면서요? 네, 이 최근에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암호화폐 관련 공동 규제안 마련이 7월로 미뤄졌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여기에 발맞춰서 바로 상반기 중으로 과세를 포함한 이런 암호화폐 규제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최대 관심사는 과세 방식일 텐데요. 현재 뭐 보시면은 이 양도소득세 또는 뭐 기타 소득세 부과가 유력한 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 이 매매로 발생한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이익이 일시적이고 불규칙한 것으로 간주되면은 이 기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세들을 진행하려면은 이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데 네. 올해 8월 기재부의 이 세법 개정안에 암호화폐 관련 안이 좀 포함돼서 국회에 제출되는 시기를 감안한다고 한다면은 내년부터 좀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좀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이 합리적으로 잘 과세도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가격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동안 좀 어땠나요? 지금 뭐 그렇게까지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어느 정도 이런 등락은 있었는데 떨어지기도 했어요. 아까 전에 과세안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악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미국 시장 또 글로벌 경기 시장 이런 부분도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은 무역 전쟁 여파로 인해서 다우지수가 연일 급락을 거듭하면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암호화폐에 아주 좋은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리플 보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도 바로 이 시점 바로 여기서 크게 한번 솟아올랐지만 네. 이후 좀 떨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또 물꼬를 틀고 반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700원은 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600원에서 700원이 어느 정도 최저점 바닥이라고 보시면서 반등을 여기서 좀 깨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무역전쟁 좀 이슈를 보시면은 일단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나 이런 쪽에다가 과세를 크게 매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바로 500억 달러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 폭탄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세금을 많이 매기기 때문에 중국과의 마찰이 이뤄지고 중국과 한판 붙게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위기감으로 고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철강, 관세 뭐 이런 부분들 전 세계가 지금 미국과의 이런 대치전에 들어갔다. 무역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글로벌 시장이 흔들리면서 굉장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지난주 우리나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코스닥이 4.8% 이상 떨어지는 등 급격한 하락이 있었거든요. 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바로 주식시장이나 경기가 흔들리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 암호화폐가 크게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도 보시면은 뭐 9.11 테러나 등등 여러 가지 기타 상황들 2008년 금융위기 등등에서 금 가격이 크게 급등한 상황이 있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이 암호화폐가 이 안전 자산으로서 좀 급등을 하지 않을까 뭐 네. 이런 말들이 해석이 나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은 소식 3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맑은 소식 보시죠. 네덜란드 법원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양도가 가능한 자산으로 간주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트코인 채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은 자산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한 것인데요.
네덜란드 법원은 비트코인은 독립된 가치 파일이고 지불 처리 시에 지급인으로부터 수취인에게로 직접 전달된다면서 이는 비트코인이 가치를 가지고 또 양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G20도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합의하는가 하면 한국의 이주열 총재도 자산이라는 의견을 밝혔었죠. 전 세계적으로 자산으로 인정하는 움직임이 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보시죠. 말레이시아의 저가 항공사로 유명한 에어아시아가 자체 암호화폐 발행을 고려 중입니다. 에어아시아는 현금 없는 시스템을 위해서 자체 암호화폐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에어아시아 대표 토니 페르난데스는 에어아시아의 빅포인트 로열티 프로그램은 블록체인으로 쉽게 옮길 수 있다면서 빅 로열티를 암호화폐로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빅 로열티는 에어아시아의 멤버십 포인트죠. 만약 플랫폼이 구축된다면 에어아시아는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첫 번째 항공사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일본 소식입니다. 야후재팬이 암호화폐 사업에 진출합니다. 야후재팬은 오는 4월에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아르고의 주식 40%를 취득하고 2019년 4월에 본격적으로 거래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야후재팬의 자회사인 YJFX는 비트아르고 측에 임원이나 시스템에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1년 정도 거래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을 정비한 뒤 4월에 거래소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자금력과 금융 서비스 노하우를 보유한 IT 기업의 시장 진입이라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바로 콜롬비아의 마야광인 로베르토 에스코바르인데요. 사토시를 만났고 또 그의 프로젝트 제안을 거부했는데 그 이유가 사토시가 미국 CIA 소속 공작원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증거로 사토시의 여권을 공개했는데요. 로베르토는 최근 다이어트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암호화폐를 발행했죠. 홍보가 필요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의 주장이 진짜인 걸까요? 속내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코인 비타민 최연우였습니다.